자, 다음 보기 중에서 집합이 이거에서 이거로 함수인 거의 개수 한번 구해봐라. 사실 이 문제는 선생님이 뭐 풀어줄 만한 문제는 아니고요. 함수라는 게 얘들아 결국에 정의가 뭐니? 각각에 있는 이제 여기 있는 이 함수식에다가 여기 있는 이 정의역의 값을 집어 넣었을 때 이쪽으로 갈 수가 뭐야 돼? 갈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뭐 집어 넣어서 여러분들이 체킹만 하시면 뭐 충분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이 정도 하고 1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518번. 자, 공집합이 아닌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 fx가 있고요. gx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f 이꼴 g가 되도록 하는 모든 집합 x의 개수 한번 구해보자 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얘들아, 절대값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야? 그냥 양수일 때하고 음수일 때, 즉 4x일 때하고 마이너스 4x일 때로 구분만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있는 이제 x제곱이라는 친구하고 4x일 때가 있을 것이고요. 마이너스 4x일 때가 있겠지. 그러면 이때는 뭐 이 친구 넘어오면 x제곱 마이너스 4x니까 0하고 4가 근이 될 수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하고 0이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맞죠?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합칠 때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x가 마이너스 4나 0이나 4가 된다라고 하면 fx하고 gx가 뭐가 된다는 거야? 같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집합의 개수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명은 바로 뭐가 되는 거니? 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에 세제곱해서 공집합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빼야 되겠네요. 그리고 답은 몇 개? 7개, 5번이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함수에서 같은 집합이라는 거는 사실은 함수식이 같지 않는 이상은 같은 집합은 없죠. 그쵸? 왜 그러냐면은 모든 x값에 대해서 서로 똑같은 값을 갖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값을 갖는 경우가 더 많을 거니까 똑같은 값을 갖는 게 결국에는 바로 뭐야? 그게 교점이야. 알겠지? 그 교점이 바로 뭐야? 두 개를 갖다 놔고 났을 때 한쪽으로 옮겨서 이퀄 0꼴로 만든 다음에 풀 때 바로 근이 되겠지. 그래서 같은 집합이다 라고 했을 때는 뭐 구하라는 말이냐? 근 구해라, 교점 구하라 라는 이 말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519번 보겠습니다. n이 1부터 50까지고요. n은 3의 배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s라는 집합은 n을 원소로 갖는데 n은 1부터 50까지인데 1부터 50까지가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뭐만 얘들아? 3의 배수만 가질 거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3의 배수 한번 써볼게요. 3 있고 6 있고 9 있고 그 다음에 12, 15, 18 21, 24, 27, 30, 그 다음에 33, 36, 39, 42, 45 이렇게까지 된다라고 보면 되겠다. 그쵸? 자, 이거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x에 대해서 정의역 x인 함수 f가 이거라고 했습니다. 즉 여기 있는 친구를 7로 나눈다 라고 얘기했네. 그치? 그럼 7로 나누면 한번 써보면 얘는 3이 될 것이고요. 얘는 6이 될 것이고요. 얘는 뭐 2가 될 것이고 얘는 5가 될 것이고 얘는 1 되고요. 얘는 뭐가 되니? 3 되니? 3 되고 얘는 뭐가 돼? 7로 나누면 0 되고 7, 3 되고 7, 6 되고 7, 2 되고 7, 5 됩니까? 그 다음에 7, 1 되고 그 다음에 얼마야? 7, 5, 35니까 4가 될 4가 되는 케이스가 하나밖에 없니? 언제가 또 4가 있을 텐데? 18이 4죠. 42는 얼마야? 0 됩니까? 그 다음에 얘는 7, 6에 42니까 3 될 것이고 얘는 6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쵸? 그래서 보시면 0부터 6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다 라고 보면 되겠네. 여기까지 됐지? 그런데 함수 f의 치역이 뭐가 돼야 되더라? 1, 2, 3, 4가 되도록 하는 집합 x의 개수가 얼마냐 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는 1, 2, 3, 4만 치역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검은색으로 쓴 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치역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당연히 1, 2, 3, 4가 아닌 얘네들은 지워줘야 되겠네요. 너 지우고요. 너도 지우고요. 너도 지우고 너도 지우고
너도 지우고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러면 0도 지워야 되겠죠. 0도 지우고 얘도 지우고 그럼 이만큼이 남는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면 자 치역이 1인 게 몇 개가 됩니까? 하나, 두 개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두 개가 지금 치역 2를 가지고 있는 거지. 2를 치역 2 가지고 있는 거는 몇 개니? 동그라미 줄게. 하나, 두 개가 되네요. 얘도 두 개가 되는 거고요. 치역 3 가지고 있는 게 하나, 둘, 세 개가 됩니다. 얘는 세 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4 가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몇 개가 되는 거야? 두 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즉 여기 있는 빨간색이 있는 친구들은 1로 가는 친구가 2명, 2, 3, 4 각각 2명, 3명, 2명씩 그렇게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뭘 구하라 그랬냐면 자 이렇게 되도록 하는 집합 X의 개수 한번 구해보시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런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친구들이 모두 다 뭐가 돼도 상관없어? X, 정의역 X가 돼도 상관없겠지. 그런데 이 중에서 일부만, 즉 여기에 부분집합만 가지고 있어도 치역을 누구만 갖는다면 1, 2, 3, 4만 갖는다면 괜찮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결국에 1로 가는 친구가 몇 명이니? 2명이야. 누구 36하고 15 있어. 그러면 36하고 15가 모두 다 있어도 되지만 어떻게 있어도 돼? 한 번씩만 있어도 상관없겠지.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될 수 있는 게 36과 15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입니까? 4개인데 공집합은 빼야 되겠지. 공집합이 되고 얘네가 만약에 안 들어와 버리면 1이라는 값을 뭐 하니까 치역으로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몇 개가 되냐? 3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같은 방법으로요. 2로 가는 친구다. 2로 가는 친구가 9하고 그 다음에 30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9하고 30이 다 있어도 되고 9만 있어도 되고 또는 30만 있어도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는 3개 중에서 하나만 내가 뭐 하면 돼? 골라내면 되는 거야. 마찬가지 여기 같은 경우는 3이 되는 게 3개 있습니다. 그러면 원소가 3개란 얘기니까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이 몇 개가 되겠어? 7개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2개니까 얘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3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모두 다 곱해준 결과물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내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이상의 자연수에서 정의된 fx가 다음을 만족시킬 때 f240의 값이 얼마가 되겠냐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 좀 보기를 좀 보면 자, p가 소수일 때는 그냥 자기 자신이 나올 수가 있어. 예를 들면은 만약에 f2면 2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쵸? 자, 근데 이 이상의 두 자연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들아 이 이상의 두 자연수의 곱하기로 표현이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f 만약에 6은 얘는 f2 더하기 f3으로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알아듣겠지? 그리고 결국에 이렇게 소수가 됐을 때만이 뭐 할 수가 있는 거야?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수가 되기 전까지 소수가 있고 얘들아 합성수라고 들어봤어요? 합성수가 있어요. 소수는 얘들 뭐가 소수니? 약수가 2개인 게 소수죠. 약수가 2개인 거는 일단 우리가 곱하기 꼴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하고 1밖에 없는 거잖아. 합성수는 소수 2개 이상을 이용해서 만든 게 바로 합성수가 되는 거야. 그럼 소수도 합성수도 아닌 게 누구 있죠? 1 있습니다. 그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돼. 1 있고 소수가 있고 합성수가 있고. 알겠지? 그러니까 소수일 때만 밖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소수가 아닐 때, 합성수일 때는 소수로 쪼개가지고 소수로 만들어 놔야 뭐 할 수가 있다?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240은 일단 당연히 뭐니까? 합성수니까 일단 쪼개보도록 할게요. 쪼갤 때 240을 어떻게 쪼갤까? 선생님은 그냥 뭐 이거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좀 편하게 그냥 이렇게 쪼개 볼게요. 12 곱하기 20으로 한번 쪼개 보도록 할게. 알겠지? 그러면 얘는 f 뭐가 됩니까? 12 더하기 f 20 빼기 1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나는 그럼 이제 12하고 20을 또 쪼개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F20부터 한번 쪼개볼게요. 그럼 F20은 F 뭐가 되겠어, 얘들아? 4 곱하기 5로 쪼갤 수가 있겠지. 그러면 얘는 F4 더하기 F5잖아. 그치? 근데 F5는 뭘로 나올 수가 있다고? 5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5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빼기 1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됐죠? 자, 근데 4는 나올 수가 없으니까 자, 4 같은 경우는 F2 곱하기 2로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 2 더하기 2로 뭐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됐죠? 자, 그래서 일단은 20이라는 친구는, 자, 이게 지금 F4야. F4는 그러면 뭐가 되겠니, 얘들아? 3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가 뭐가 된다는 얘기니? 3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러면 8에서 1 빼니까 F20은 뭐가 된다고 보면 되겠어? 7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계속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F 선생님이 12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는 자, 4 곱하기 3으로 갈 수가 있고요. 4는 F4로 나와야 되지만 3은 그냥 F3은 3으로 나오면 되겠지. 그리고 빼기 1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F4는 여기서 했네, 조금 전에. F4가 얼마였니, 얘들아? 3이었잖아. 그러니까 3하고 3 더하니까 6에서 1 빼니까 F12는 뭐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5가 되겠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12에서 1 빼는 거니까 11, 2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해보시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냥 쭉 보면서 아, 알겠구나,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손으로 풀어서 손맛을 정확하게 익히셔야 됩니다. 자, 521번 볼게요. 521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 학교 시험에 나올 일은 없어요. 지금은. 이런 거 이제 고2 때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아이디어인데, 나올 수는 없는데, 일단 한번 보시고, 나중에 이제 이 함수 그래프하고, 그 다음에 1차 함수 그래프하고의 어떤 교점에 관련된 문제들은, 이제, 그, 2학년 1학기 때, 뭐, 삼각함수 배울 때, 또는 뭐, 그 지수로그 함수 배울 때, 그때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 학교들이 있기는 해, 고1 때부터. 좀 잘하는 학교들. 근데 우리 동네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당장은. 참고하시고. 자,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 일단은 이거를 보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딱 보면 바로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구나라고 머릿속에 바로 그려지나요? 일단 이게 그려지려면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한데, 어쨌든 뭐 잘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좀 이렇게 같이 갈 친구도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얘들아 이거에 대한 생각을 먼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알겠지? 이거는 당연히 뭐가 되니? 절대값 함수잖아. 절대값 함수는 무슨 함수입니까? V자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V자 함수. 그래서 여기 앞에 붙어있는 친구를 기울기로 보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으면 당연히 1이겠지. 그러면은 플러스 2라고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생긴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알겠어? 그 다음에 자, 여기 앞에 뭐가 있어, 얘들아? 마이너스가 있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 이건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면 되니, 얘들아? 무슨 대칭? X축 대칭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마이너스는 원래 여기 있던 애야, 원래는. 근데 얘가 이렇게 뭐 한 거야? 보내줘서 이렇게 없앤 거야. 알겠어? 그래서 어떤 함수식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 그러면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간 거, 그걸 우리를 y축 대칭이라고 배웠죠. 대칭이동에서.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돼 있는 애가 어떻게 바뀐 것 뿐이야? 이렇게 x축 대칭을 해서 이렇게 바뀐 거야. 이거 x축 대칭입니다. 쌤이 방금 y축 대칭을 한 것 같은데 x축 대칭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뭐 다 알죠? 이거는 뭐지, 얘들아? y축으로의 평행 이동이 되겠지. 함수에서 상수항은 그냥 y축으로의 평행 이동이라고 보시면 돼. 여러분 그 중학교 때 2차 함수 배울 때도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거를 함수라고 뭐 봐도 상관은 없지만 얘는 이게 편합니다. 이 함수는 어떤 함수냐? 우리가 상수항이 없으면 근이 무조건 존재하죠. 2차 같은 경우는 누구하고 누가 존재합니까?
0하고 3이 존재합니다. 그게 선생님 이름이야, 영사. 자, 이렇게 존재한다고, 이렇게. 얘가 0이고 얘가 3이야. 알겠지? 얘를 갖다가 이 친구가 뭐 한 거니? y축으로 2만큼 뭐 한 거야? 아, 끌어올렸구나. 이런 함수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상수항은 여러분한테 무조건 어떤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상수항이 없는 함수를 이만큼 뭐 했다? y축으로 평행 이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플러스 1이니까 얘를 1만큼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파란색 이 친구가 1만큼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가 바로 이 그래프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과정이 학습이 돼서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여러분이 그냥 이거 딱 보는 순간 아,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겠구나 라고 머릿속에 딱 들어와야 돼. 뭐 복잡한 것도 아니니까. 알겠지? 자, 그러고 보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2에서 어디까지라 그랬니? 2까지라고 얘기했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요. 얘가 지금 1이거든? 그러면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니까 요만큼 와서 여기를 마이너스 1, 여기를 2라고 보시면 이렇게 생긴 모양이 바로 지금 fx 함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모양을 조금 기억을 좀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 이제 우리가 올 겨울에 열심히 공부할 건데, 이거 주기함수예요. 주기함수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주기 의미 알잖아, 그치? 주기는 뭔가 일정한 양이 반복되는 걸 주기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주기함수의 특징이 얘들아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플러스 x인데 여기도 일단 플러스 x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아닌 누군가가 붙어 있으면 이 붙어 있는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 주기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기함수는 fx는 fx 더하기 p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고요. 이렇게 나타냈을 때 주기를 바로 뭐라 그러냐? p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전에서는 이렇게 예쁘게만 주어지진 않아. 예를 들면 fx-2가 fx 더하기 2로 주어져. 알겠니?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의 주기는 바로 뭐가 되냐 라고 보면 결론은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뺀 주기가 뭐가 되냐? 4가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4가 되느냐? 잘 봐봐. 우리가 주기함수를 쉽게 확인할 때는 이런 모양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 알겠니? 그럼 이런 모양으로 만들려면 여기 x에다가 뭘 대입하면 되겠어요, 얘들아? x 플러스 2를 대입하면 좋겠지. 여기다가 x 플러스 2를 대입하면 f 뭐가 될 거니까? x가 될 거니까. 맞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가도 뭘 대입해야 돼? x 플러스 2 대입해야 되겠지? 그러면 얘는 f 플러스 뭐가 되겠어? 4가 되겠네. 그럼 이렇게 해서 이 예쁜 모양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만들기 귀찮으니까. 알겠어? 어떻게 확인하냐? 자, 플러스 x야. 무슨 x야? 플러스 x야. 여기도 뭐야 얘들아? 플러스 x야. 알겠지? 둘 다 이렇게 플러스 x면 이거는 무조건 주기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되시고, 그럼 주기가 얼마냐? 여기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뺀 게 바로 주기가 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거 딱 보시면서 아, 너 주기함수야. 주기가 뭐야? 4야. 그래서 지금 이 가하고 나는 콜라보 해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가에서는 이러한 모양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니까 당연히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니? 4가 되는 거잖아. 이런 모양이 계속 뭐 하는 거야? 요즘 화장실 가면은 타일 붙이듯이. 알겠지? 이 모양이 똑같이 계속 반복되어 있는 그런 함수가 바로 뭐냐? 이 fx 함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얘를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려보고 아까 어떻게 그려졌냐면 얘들아 이렇게 그려졌어. 이렇게 그치?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얘가 1 이렇게 됐던 거지. 그러면 얘가 똑같이 반복돼야 되니까 다시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갈 것이고 다시 또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다 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1이야. 그럼 여기가 2고
그치? 여기는 뭐가 되겠어? 3. 여기는 뭐 5. 여기는 뭐 7. 여기는 9. 뭐 이렇게 되겠지. 괜찮죠? 마찬가지야. 마일이니까 얘가 마3, 얘가 마이너스 5, 얘가 마이너스 7, 얘가 뭐 마이너스 9. 이런 식의 그래프가 바로 fx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선생님이 하나 물어볼게, 얘들아. fx 함수의 치역은 뭐예요? 치역. 치역 얼마? 사탕을 있어야 되나? 그 대답하면 이렇게 다시 줘야 되나, 이렇게? 치역 얼마야, 치역?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치역이 되겠지. 치역은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누구 값이니까? y 값이니까.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여기 보니까 fx하고 n분의 1x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n분의 1x는 몇 차 함수죠? 1차 함수죠. 1차 함수, 기울기가 뭡니까? n분의 1 되겠지. 그쵸?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거 하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한 약간 유리함수에서 약간 좀 심한 문제 가면은 이런 식의 이제 문제들이 있어요. 그때 정확하게 풀 수가 있으니까. fx하고 여기는 1차 함수하고의 같다. 교점이 7개가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7개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은 누가 되겠느냐 그 얘기야. 교점이라는 거는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하게 어디에서 생기는 거야?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범위에서 생기는 거지. 맞죠? 그런데 여기 있는 fx는 그래프가 어디에 그려져 있냐? 마이너스 1부터 y값 기준으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그려져 있는 거야. 그쵸?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n값이 누구보다 크면 n보다 크면 의미가 없어지겠죠. 여기가 만약에 n 플러스 1 들어가 봐. 그럼 n분의 n 플러스 1은 1보다 뭐해? 큰 값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교점이 생길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 이렇게 판단해. 여기 x에 들어갈 수 있는 교점이 생길 수 있는 여기 x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값은 바로 뭐냐면은 n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여기가 1이 되는 케이스가 많이 나와. 1이 되면 결론적으로 n분의 1이라는 친구하고 n분의 1하고 x하고 두 개를 곱해가지고 1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 그치? 그러면 당연히 얘네 둘이는 어떤 관계야? 역수관계가 되겠죠? 이해됐어? 자, 그러면 n일 때 얘가 1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7개라고 했으니까 어디를 무조건 지나야 되냐? 여기를 무조건 지나야 되거든? 한번 가보자 얘들아. 이렇게 가면 하나, 그치?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가서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면 하나, 둘, 셋, 4개가 나오겠죠. 그럼 이쪽에서도 이렇게 가면 하나, 둘, 셋 하면서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은 8이야, 8. 맞죠? 얘가 지금 8이거든? 그러면 여기서도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8은 여기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게끔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 교점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몇 개가 되는 거야? 8개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다. 그치? 자, 다시 정리. 여기를 지나는 순간 여기는 지금 얼마냐면요. 얼마냐? 8,1을 말하는 거야. 알겠지? 8,2를 지나는 순간 여기를 지나는 순간 교점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고 얘들아? 8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문제에서는 7개를 나에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를 지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지나면 8개가 되니까. 그러면 이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이 누구냐라고 했으니까는 여기를 안 지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얘가 뭐 해야 돼? 들려 올라가야 되겠지. 이렇게 들려 올라가야 되겠지. 올라가죠. 올라간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이 n의 값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 있는 이 분모가 작을수록 뭐 하는 거니까? 실제 값은 뭐 하는 거니까? 커지는 거니까. 3분의 1보다 2분의 1이 더 크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들어 올라가려면 여기 있는 n값이 8은 안 돼. 그러면 당연히 뭐가 가능하겠어 얘들아? 7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8이 되면 정확하게 여기를 지나고 여기를 지나는 거야. 여기 그치? 마이너스 8 여기. 그러면서 이렇게 4개 이 동네 4개가 생기니까 안 되고 얘가 조금 더 만약에 이게 들려진다고 하면 이렇게 되겠다. 들려진다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되겠지. 그치? 맞죠? 그래서 여기서 얘를 안 지나기 때문에 3개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가 조금 이렇게 들려지면은 얘가 요만큼 내려와서 여기만 뭐 하면 되는 거니 얘들아? 여기만 안 지나면 되겠지. 얘보다 어디 지나면 돼? 위를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네. 맞습니까? 여기 말고 이 점이 지금 마이너스 6이거든? 이 점을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 위를 지나가야 여기서는 무조건 몇 개가 생겨야 돼? 4개가 생겨야 되니까. 그래야 몇 개가 되니까? 7개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마이너스 6은 지나가면 안 되고 여기 있는 8은 지나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결국에 n의 값은 바로 뭐가 되냐? 6에서부터 어디? 8 사이 값이 돼야 문제에서 요구하는 7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이라는 거는 7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522번 같은 문제가 이제 조금 여러분 귀찮게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풀이법이 딱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얘들아. 그냥 F1이 4다. F33이 얼마냐? 임의의 두 실수 XY이기 때문에 임의라는 말은 여러분이 아무 숫자나 뭐 할 수 있어? 집어넣을 수 있어. 그 얘기야. 졸리면 좀 뒤에 가서 서서 들어도 괜찮아. 자, 좀 이따가 좀 이렇게 잠 깨면 들어오게. 자, F1이 4라고 했고요. 이렇게 임의라는 말은 여기 있는 X하고 Y에다가 아무 값이나 집어넣어도 돼 그 뜻이야. 그러면 내가 이 친구를 최대한 뭐 해가지고 살려서 F33의 값을 내가 뭐 해봐야 돼? 구해봐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아시겠죠? 그러면 쌤 이렇게 할 거야. 이 식을 조금 수정을 해서 얘를 쌤이 넘겨볼게. 넘겨보면은 fx는 x 빼기 y 더하기 f고 y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선생님은 여기 있는 x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숫자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넣을 거냐면 내가 f33을 알아야 되니까 여기 x에다가 33을 넣을 거야. 자, 그러면 f 보세요. 33은 f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숫자가 얼마니 얘들아? 1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y에다가는 뭘 집어넣어? 1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f33 빼기 1 더하기 f1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리고 실제 얘는 얼마가 되는 거니? 32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는 f1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얘는 f32 더하기 f1 f1은 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나는 이제 f33을 아는 게 아니라 f32 알아야 되겠지. 그러면 f32로 가시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1밖에 없으니까 32 빼기 1 더하기 f1으로 가시면 f31 더하기 뭐가 되겠어? 4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여기까지 되겠니? 같은 방법 하나 더 해볼게요. f31은 쭉 같은 방법으로 가시면은 f30 더하기 뭐가 되는 거야? 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 참 여기까지 쭉 가서 어디까지 가면 되냐? F2까지 한번 가볼 거야. 알겠지? 그럼 F2는 F2 빼기 1 더하기 F1이니까 4 더하기 뭐가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알겠지?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얘들아 여기가 2야. 2일 때 4가 몇 개가 됐어 얘들아? 2개가 됐어. 알겠지? 여기 한 칸 위로 만약에 가보면은 F3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뭐냐면은 F2 빼기 1 더하기 F1이 될 거니까 F2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F3 같은 경우는
4가 하나, 둘, F2가 4가 두 개였잖아. 그렇지? 3일 때 4가 또 하나 생겼지? 자, 규칙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 자, F2는 4가 몇 개라고 얘들아? 두 개. F3은 4가 몇 개가 되는 거야? 3개 이렇게 되겠지. 이러한 규칙대로 간다라고 치면 F33이라는 거는 4가 몇 개가 된다는 얘기니? 여기 안에 있는 숫자만큼 4의 개수가 됐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4 곱하기 33 이렇게 하셔서 정답은 132가 내가 찾는 답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하나씩 줄 때마다 뭐가 생겼어 얘들아? 4가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자, 523번 볼게요. 523번도 지금 약간 우리 스타일의 문제는 아닌데 생각을 한번 조금만 해보면 아주 간단히 풀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얘들아 뭐의 값을 구하라 그랬니 얘들아? F2의 값을 구하라 그랬지. 그쵸? F2의 값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여기 어쨌든 F2의 모습이 나와야 돼. 그러면 선생님이 얘를 갖다가 F2로 한번 만들어 볼 거야. 그럼 첫 번째 x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되겠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되겠지. x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얘는 4분의 1 f2 자 마이너스 집어넣으면요 플러스 2 하시고요 f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냐면 얘들아 F2를 지금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내가 F2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얼마냐?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을 때 얘가 F2가 되겠구나 그 얘기야.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얘를 갖다가 F2가 되게 하고 싶어. 알겠어? 얘가 F2가 되게 했으니까 이번에는 얘가 F2가 되게 하고 싶으면 x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될까? 2분의 1 집어넣으면 되겠지.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분의 1이니까 여기가 F2가 되겠지. 됐나요? 자, 그래서 x 2분의 1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분의 1이니까 뭐가 되겠어? 4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F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F2가 2분의 1 집어넣으면 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드는 과정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내가 구하려는 게 F2니까 얘가 2가 되게끔 X값 조절을 하고요. 두 번째, 얘가 2가 되게끔 X값 조절하시면 된다. 이 뜻이야. 알겠지? 그러고 나면 자, 이렇게 하세요. 나 F2 구할 거야. F2를 우리가 A라고 해볼게. 누구라고 한다고? A. 그러면 얘가 A가 될 거고 F2가 아닌 얘를 갖다 대면 해볼게. B라고. 누구라고? B.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가 B가 될 것이고요. 얘가 뭐가 되냐? A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 4분의 1 A 더하기 2B가 마이너스 12가 될 것이고요. 이걸 정리하면 4B 마이너스 2분의 1 A가 3이 된다. 이러한 식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네요. 이거 중학교 몇 학년 문제입니까? 2학년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립하셔가지고 누구만 여러분이 구하시면 되는 거야? A만 구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거 지금 절대값이다. 그치? 이 절대값 함수 그래프는 아영이 선생님 하겠지? 너 왔을 때 했나? 은하가 있구나. 그치? 절대값 했지? 이거 여러분 그래프 바로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릴 수 있어요? 자, 일단 봅시다. 선생님이 이거는 또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선생님 영상 하나 추가로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절대값수 해결하는 거 우리는 이렇게 해결합시다. 절대값수 그래프 그리는 거는 이거야.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면 절대값은 깃발 꼽는 거고요. 얘가 0이 되는 값과 얘가 0이 되는 값이야. 그럼 마이너스 2하고 어디에다가 3에다가 그 영역이 몇 개로 나눠지는 거야? 3개로 나눠져. 3개로 나눠지는데 여기 있는 영역은 얘네 둘 다 음수일 때가 되는 거야. 음수일 때가 되는 거고
얘가 음수고 얘가 음수라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3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는 통과했으니까 얘는 양수로 나오고 얘만 음수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기울기만 체크해 보면 얘는 플러스 1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2죠.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둘 다 통과했기 때문에 얘도 양수, 얘도 양수가 되니까 기울기가 뭐가 된다? 3이 된다 생각을 하시면 돼. 알겠지? 절대값 2개 이상의 함수는 이거를 먼저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면 돼요. 자, 실제 그래프는 여기 있는 얘가 0이 되는 좌표와 얘가 0이 되는 좌표를 여러분이 구하시면 돼. 그러니까 자 마이너스 2,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0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얼마가 되겠니? 10이 되겠네요. 아 마이너스 2, 10이라는 점을 얘가 반드시 지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3, 3줄 뭐가 되겠어 얘들아? 5가 되거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어쨌든 여기 있는 이 함수는 이 점하고 이 점을 무조건 지나게 돼 있어. 알겠어? 그래서 뭐 좌표상에다 여러분이 찍으셔도 되지만 좌표 굳이 필요 없고요. 여기를 마이너스 2, 1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3,5잖아. 그래 안 그래? 그 3,5는 당연히 x로 5만큼 갔을 때 y가 5만큼 떨어지니까 그게 바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된다 그 말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바로 뭐가 되냐면 3,5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이쪽 동네 마이너스 3 기울기가 마이너스 3 이쪽 동네 기울기가 얼마? 3 기울기가 3 이렇게 그리시면 이게 바로 y의 그래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거에 대한 좀 자세한 영상은 선생님이 하나 수업해 놓은 게 있으니까 올려줄 테니까 필요한 친구들 한번 보시고요. 자 문제는 치역이 5에서부터 13까지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때 a 더하기 b의 최소값인데 a하고 b는 바로 뭐니 얘들? x의 정의역이 되겠지. 최소값이야. 최소값이니까 당연히 a, b가 뭐 할수록 좋아? 작을수록 좋겠지. 어쨌든 5를 포함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이 친구는 무조건 뭐 할 수밖에 없어? 포함할 수밖에 없어. 그쵸? 그리고 당연히 그래프가 이쪽으로 그려져 가지고 이쪽으로 그려져서 여기가 뭐가 되는 13이 되는 x값을 체크해도 되지만 당연히 이쪽보다는 어디 쪽을 봐야 되겠어? 이쪽을 봐야 되겠지. 왜? 여기가 a가 되고 얘가 b가 돼야 당연히 a 더하기 b가 뭐가 될 거니까? 최소가 될 거니까. 알아들었어? 자,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얘가 10이니까 13은 이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라고. 알겠지? 그러면 A가 어디 있을 때? 여기가 A가 있을 때. 그리고 여기가 뭐가 될 때? B가 될 때. 여기가 A고 얘가 B가 될 때가 뭐가 되겠어? A 더하기 B 값이 최소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최대값이 될 때는 반대로 얘가 A가 되고 얘가 뭐가 될 때? B가 될 때가 최대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쵸? 그러면 일단 이 문제는 최소니까 그러면은 얘가 B니까 P는 3이라는 거 내가 확인했습니다. 바로. 그러면 A만 확인하면 되겠죠. A는 어떻게 확인하면 되냐? 쌤이 이게 기울기가 마3이라고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 기울기라는 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야. 그쵸? 자 얘가 Y가 10이니까 Y가 3만큼 요렇게 올라갔겠죠. 그러면 얼마큼 가야 되는 거야? 1만큼 가야 되겠지. 그래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맞니? 얘가 1만큼 가고 3만큼 가야 기울기가 마3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2에서 1만큼 이렇게 작아져야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3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B는 얼마? 3. 두 개 더하면은 0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자, x가 1부터 8까지라고 돼 있네. 이렇게 정의역이. 자,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했고요.
F의 치역이 7개다. 그러니까 여기 8개 중에서 1개는 빠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리고 이제 F1부터 F8까지 모든 함수값을 더했더니 40이다. 이런 얘기고요. 치역이 원소가 7개란 얘기는 당연히 여기 정의역이 8개니까 1개가 뭐가 되겠어? 중첩이 되겠지. 중복이 되겠지. 자, F의 원소 중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6이다 라고 했으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6이 되려면 당연히 1이 없든지 1이 없으면 2하고 8부터 또는 8이 없든지 1부터 7까지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네요. 그쵸? 결론적으로 1부터 7까지 하고 2부터 8까지 둘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다 보세요. 1부터 8까지 다 한번 더해보자. 1부터 8까지 다 더하면 얘들아 얼마니? 36이에요. 알겠지? 36이야. 그러면 36이야. 그런데 다 더했는데 얼마? 40이 됐지 얘들아.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8이 빠져가지고 1부터 7까지 그냥 이렇게 보는 게 더 편하겠다. 이렇게 볼게. 1부터 7까지 더하면 얼마가 되니 얘들아? 28. 2부터 8까지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35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다가 뭐 아무리 큰 거 7을 더한다고 하더라도 40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여기에다가 뭐를 더해야? 5를 더해야 40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자연수 K에 대해서 fx equal K를 만족하는 x의 원소가 2개다 라고 했네. 그치? 그러면 2명한테 선택받은 y값, k값이 누구냐? 이거 물어본 거죠. 그럼 당연히 5를 여기다가 더했으니까 여기 안에도 이미 뭐가 있으니까 5가 있고 5를 하나 다 더했으니까 k값은 뭐가 답이 되겠어? 5가. 뭐 간단한 문제죠, 이런 문제는. 자, 여기 봅시다. 526번 문제는 뭐 빈출이라고 써있죠. 이 문제는 뭐 거의 100%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x가 1, 2, 3, 6입니다. x에서 x로의 함수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는 1대1 대응, 항등, 상수함수. 출발은 뭘로 하는 거니 얘들아? 항등으로 해야 되겠네. 그쵸? 항등 함수가 x값, y값이 뭐 한 거니?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G2가 어디로 갔겠어? 당연히 2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항등함수니까. 맞죠? 그러면 G3은 항등함수니까 너는 그러면 3으로 갈 것이고요. H6은 상수함수니까 상수함수 y값이 무조건 똑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는 2로 가겠다. 그럼 너만 내가 체크하시면 되고요. 너는 이렇게 두 개 그으시고요. 1, 2, 3, 6, 1, 2, 3, 6, F, X, X 이렇게. 자, 그러면 F1은 2로 갔습니다. 얘는 이렇게 갔네요. 그 다음에 F1하고 F1은 2로 갔거든. F6하고 두 개를 곱했더니 뭐가 됐어? F3이 됐다. 그쵸?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 얘가 1로 만약에 갔다라고 치면 여기도 뭘로 가야 돼? 2로 가야 되잖아. 그러면은 1대1 대응이 돼야 안 돼? 안 되겠죠. 그러면은 네가 갈 곳은 2도 안 되니까 네가 3으로 가면 너는 6으로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F6은 3으로 가고요. F3은 6으로 가고요. 2는 1로 가는 이렇게 가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쵸? 그래서 뭐 얘는 1이 돼야 되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은 6이 될 것이고, 이런 문제 뭐 여러분 수준에서 절대 틀릴 일이 없겠지. 그쵸? 그러니까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자, 52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는 집합 x가 1, 2, 3, 4 x에서 x로의 함수이다. 상수함수의 개수, 얘네들 중에서 상수함수가 몇 개 있냐? 항등함수가 q개에 있다. 1대1 함수 r개에 있다. 1대1 대응 s개에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 자, 그랬을 때 PQRS의 합이 얼마가 되냐? 이 얘기입니다. 자, 얘부터 체크해 볼까요? 자, 1 집어넣으면 어디로 갑니까, 얘들아? 4로 가겠다. 그쵸? 2 집어넣으면 뭘로 가겠어? 3으로 가고. 그쵸?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뭐 2로 가고 얘는 1로 가니까 얘는 뭐라고 보면 되겠어? 1대1? 1대1 뭐예요? 1대1 대응입니까? 맞죠?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면 누구도 무조건 되는 거니 얘들아? 1대1 함수도 되겠죠? 1대1 함수, 1대1 함수도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얘는 그러면 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맞죠? x를 5로 나눈 나머지야. 5로 나눈 나머지는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가고 4는 4로 가겠지. 그쵸? 맞죠? 그러면 얘는 얘들아 무슨 함수가 되겠어? 무슨 함수? 항등함수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항등함수가 된다라는 거는 1대1 대응도 될 것이고 1대1 함수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뭐 여러분 가우스 기호 뭐 아시죠? 가우스 기호 뭐야 얘들아? 그 안에 어떤 값이 있으면 걔보다 같은 거나 작은 것 중에서 가장 큰 정수가 가우스 기호다 라고 보시면 되죠. 자, 여기 써있죠. 이렇게 가우스. 그러면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뭐가 되니 얘들아? 얘는 0 되잖아. 그쵸? 0은 0입니다. 2 집어넣어봤자 어차피 4분의 1. 3 집어넣어봤자 4분의 3, 2. 4 집어넣어봤자 4분의 3이지. 그치? 그러면은 그런 것들 다 가우스 씌우면 모두 다 뭐가 돼? 0이 되고, 그러면 모두 다 어디로 가는 거니? 1로 간다 라고 보면 되겠네. 그래서 너는 무슨 함수가 되겠어? 상수함수다 라고 보면 되고요. 디귿번 안 했네요. 갑자기. 자, 디귿번 보겠습니다. 1 집어넣으면 얼마니? 1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야? 5가 되겠다. 그쵸? 그러면 얘는 2라고 5가 되는 거니까 6에서 3 빼는 거니까 뭐가 되겠어? 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자, 2 집어넣어 볼까요? 얘는 2가 되고요. 2 집어넣으면 4가 되겠네. 그쵸? 그럼 다시 또 6에서 3 빼니까 뭐가 되겠어? 너도 3이 된다 이렇게 되겠지. 뭔가 느낌이 계속 3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와요? 안 와요? 느낌이 오죠? 그럼 얘는 무조건 뭘로 가니까 3으로 가잖아. 그럼 너도 뭐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 상수함수인 거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근데 얘도 한번 봐봐 얘들아. 절대값은 그 안에 있는 값이 얼마인지만 알면 내가 뭐 할 수 있어? 양이든 음이든 나올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x가 뭡니까? 1, 2, 3, 4죠. 1, 2, 3, 4가 들어가면 얘는 무조건 뭘로 나오는 거야? 양수로 나오겠지?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이렇게 보는 연습을 하라고요. 알겠지? 그럼 얘는 뭘로 나오겠어 얘들아? x로 나오겠지. 맞죠? 잠깐만. 얘는 x로 나오는 거야. 그치? 그러면 x가 1, 2, 3, 4니까 여기다가 1, 2, 3, 4를 집어넣으면 얘는 뭘로 나오니 얘들아? 음수로 나오겠지. 그럼 결국에는 마이너스 x 더하기 6이겠네. 그러면 요만큼의 결과물이 뭐가 되는 거야? 6이야. 그러니까 항상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3 나올 수밖에 없겠지. 물론 수학은 당연히 계산해서 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뭐 답만 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어떤 미지수가 있거나 그렇잖아. 그럼 항상 2개 이상 있어도 관계를 조금 따져보는 게 좋아. 알겠지? 그래서 너는 상수함수가 무조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얘는 뭐가 되겠어? 뭐 x 1 집어넣으면은 x가 1이면 2가 될 것이고 얘는 2가 될 것이고 맞지? 그 다음에 x가 2면은 얘도 2가 될 것이고 그쵸? 그러면 얘는 뭐 이미 1대1도 안 되고 1대1도 안 되고 어딨어? 1대1도 안 되고 항등도 안 되고 상수도 안 되네. 그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아? 자,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각각의 개수를 다 더하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는 뭐 여기서 또 이렇게 하고 나서 또 1대1 대응 몇 개지 이거 찾지 말고요. 여기 2개, 3개, 하나니까 7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공집합이 아닌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항등함수가 되면 좋겠다. 항등함수라는 거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일 때는 y = x밖에 없어. 그치?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뭐 하면 정의역을 제한해주면 어떤 함수도 뭐가 될 수가 있어? 항등함수가 될 수가 있다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하고 얘가 누구하고 y = x하고의 교점을 내가 뭐 할 거야? 구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뭐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5x 빼기 3 = 0 이것의
x값이 몇 개인지만 여러분이 뭐 하시면 돼? 체크하시면 되고, x값의 개수가 결국에는 뭘 거야? 근의 개수가 되겠지. 교점의 개수. 그러면 모든 집합은 몇 개냐?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원소가 이거 뭐 2개 있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이거 인수분해 해보시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하고 x 빼기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하고 3하고 2개 있으니까 2의 제곱 빼기 1 해가지고 몇 개? 3개가 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항상 항등함수 나오면 equal x 이거 하셔야 돼. 이거 선생님이 이거 왜 강조하냐면 이거 문제 어렵니 쉽니? 쉬워. 쉬워. 쉬우면은 여러분 입장에서 뭐 하냐? 방심해. 한다니까. 쌤이 올해 이제 23년째야. 이거 이 일 하고 있어, 지금. 근데 꼭 공부 잘하는 애들 특징이 뭐냐면, 꼭 말도 안 되는 걸 틀려온 애들이 있어. 몇 번 밑으로? 10번 밑으로. 그쵸? 그 어려운 거 뒤에 거 다 맞추고. 왜 틀리냐? 수학은 어쨌든 간에 시험 볼 때는 명확하게 그러니까 순간 헷갈리는 거는 그건 실수가 아니야. 나의 완성도가 뭐 한 거야? 떨어지는 거지. 알겠지? 평상시 잘 풀면 뭐해? 시험에서 틀리면 뭐 말짱 꽝하냐. 그러니까 항등함수가 나오면 항상 그러니까 항등함수를 이거의 근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가끔씩. y 콜 x하고의 뭐라고 얘들아? 교점을 구하는 거다 생각을 하셔야 돼. 항등함수 구하라는 문제는 y 콜 x. 왜? 함수 그래프가 이거 여기 3차 함수는 안 배웠을 건데 3차 함수 그래프가 생겼거든. 이렇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는 y 콜 x가 이렇게 지나간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간다면 근이 몇 개야? 하나인 거야 이때는. 근데 얘가 이렇게 지나가면 근이 몇 개가 되는 거고 2개인 거고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지. 알아듣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면 뭐가 돼? 근이 몇 개 되는 거야? 3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리고 이렇게 y 콜 x 위에 있는 얘네들이 뭐가 될 수가 있는 거야? 항등함수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애들이다. 이렇게 체크하고 보면 되겠네요. 아셨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529번. x가 0, 1, 2야. 상수함수가 되겠다. 이런 얘기네. 상수함수. 상수함수란 건 뭐만 돼야 돼, 얘들아? 하나만 가져야 된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쵸? 자, 그러면 1에서 1보다 작을 때는 얘가 될 것이고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가 되는 거잖아. 지금 정의 여기 0, 1, 2밖에 없네. 그쵸? 그럼 1보다 작은 거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0밖에 없죠. 0은 무조건 여기 들어가면 되고요. 1, 2는 이쪽으로 들어오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0 집어넣었더니 얼마니 얘들아? 2야 2. 그럼 결국에 여기다가 1 집어넣을 때, 즉 1 더하기 A 더하기 B도 2가 돼야 되고 2 집어넣은 거 4 더하기 2A 더하기 B도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된다. 이거 연립해서 A, B값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530번 문제도 뭐 비슷한 문제야. 똑같은 문제야.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앞에 문제하고 뭐 비슷하니까. 선생님 넘어갈게요. 자, 531번 문제. 이거 별표 5개 칩시다. 자, 1대1 대응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얘들아, 이렇게 구간이 나눠져 있는 함수에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지, 얘들아? 기울기가, 그 증가 감소가 뭐 해야 돼? 같아야 된다 라는 특징이 있죠. 맞죠? 그렇게 봤더니 얘 같은 경우는 2차 함수인데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x 이퀄 2야. 그런데 2보다 작은 쪽이니까 이쪽을 내가 사용할 거야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네가 감소함수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너는 지금 뭐가 되는 거지? 1차 함수지. 1차 함수니까 너도 무조건 뭐가 돼야 돼? 감소가 돼야 돼. 감소는 기울기가 말해주는 거니까 첫 번째로 2a-1이 0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시면은 a라는 친구는 2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조건을 하나 내가 구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는 정수 b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실수 전체 R에서 R로의 함수고요. 얘가 1대1 대응이 되는 거니까 여기 두 개가 얘들아 뭐가 돼야 되겠어?
만나야 되겠지. 즉 얘가 이렇게 왔다가 여기 있는 친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상황이 돼야 된다 그 얘기야. 그러면 여기다가 2 집어넣는 거와 여기다가 2 집어넣는 게 뭐가 돼야 돼? 같아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맞죠? 자, 2 집어넣어볼게. 2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니? 4-8 더하기 3b라는 친구하고 여기다가 2 집어넣을게요. 2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4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 그쵸? 자, 나는 지금 b의 값에 대한 정보를 내가 지금 얻고 싶으니까 b가 어떤 친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는 b가 넘어오니까 4b가 될 것이고요. 여기는 a, 4a 그대로 있고 자, 여기는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1이다. 여기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4니까 넘어가면은 플러스 뭐가 되니? 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결론적으로 b라는 친구는 a 더하기 4분의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오케이? 자, 그런데 a가 2분의 1보다 뭐라고 얘들아? 작다고. 알겠지? 2분의 1보다 작은데 정수 b가 뭐였으면 좋겠어? 최대값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a 중에 가장 큰 게 여기에 뭐 하는 게 좋겠어? 들어와야 되겠지. 그쵸? 자, 근데 b는 정수가 돼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에 a에 4분의 1이 들어와서 b가 뭐가 될 때? 1이 될 때가 최대가 될 수가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수 b는 답이 얼마가 됩니까? 얘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3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수 전체의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실수 A, B에 대해서 얘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고 좌표평면 위에 한번 뭐 그려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2차 함수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치? 이렇게 될 것이고 1보다 뭐라 그랬어? 크거나 같다 그랬지. 자, 그러면 여기 지금 x값이 얼마니? 여기 x값이 2분의 a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여기 x값이 2분의 a예요. 그런데 이 2차 함수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내가 사용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1이 여기 있으면 되니 안 되니? 안 되겠지. 왜? 감소 증가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쵸?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는 1은 무조건 여기나 또는 이렇게 있는 것까지는 상관이 있어 없어? 없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야 증가감소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으니까. 알아듣겠지? 결론적으로 2분의 a는 1보다 뭐 해야 되냐? 작거나 같아야 된다 라는 결론을 나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 있는 친구가 뭐가 돼야 되더라? 1에서 뭐가 돼야 됩니까? 만나야 되겠지. 그쵸? 1에서 만나야 되니까 1을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시면요. a 더하기 2라는 값이 1 대입하면 1-a 더하기 b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친구 넘어가면 얘는 2a가 되고요. 그 다음에 2a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바로 뭐가 되냐? b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b라는 값은 2a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근데 일단은 2분의 a가 1보다 뭐라 그랬어? 작거나 같다 그랬잖아. 그치? 그런데 그렇게 보시면은 이쪽 부분은 지금 증가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a도 얘들아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증가해야 되겠지. 같이 증가가 만나야 1대1 대응이 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맞아요? 결론적으로 여기서 a는 0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된다 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a라는 친구는 0보다는 커야 되고요. 2분의 a가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러한 a 범위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선생님 이것도 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우리가 x, y만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안 되는 거야. A, B든 뭐 어떤 미지수든지 간에 그게 하나의 값을 갖는 고정값을 갖는 상수가 아니고 변수라고 한다면 걔는 무조건 다 뭐가 될 수 있어? 함수식이 될 수가 있는 거야.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실수 A, B, 점 A, B가 나타내는 도형이라는 거는 이거는 자취의 방정식이야. 즉 이렇게 나타내는 A, B가 여러 개가 있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 알겠어? 그 A, B의 관계가 바로 이 관계고요. A의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여러분이 알기 쉽게 바꾸면 B 대신에 Y를 A 대신에 X를 이렇게 쓰시면은 중학교 2학년도 아는 그러한 함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얘는 1차 함수가 되고요. X 범위가 0부터 2까지니까 그래프까지 한번 그려보시면 2x 빼기 2x 더하기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진다고 보시면 되고 0부터 2까지 그러면 0은 빼고요. 여기를 2라고 잡으면 이렇게 그려지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래프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히 아셨죠? 자, 이거 보면서 얘는 얘하고 똑같아 라는 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 아셔야 이 식에서 이렇게 정리할 생각을 하는 거야. 안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정리할 생각을 못 한다니까? 알겠지? A, B는 X, Y의 대신 역할한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33 볼게요. 자, 533번도 굉장히 좋은 문제고요. 534번도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오늘은 533, 534번까지만 하고 합성함수는 다음 주에 할게요. 자, 봅시다. 자, x는 k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고 y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리고 얘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이렇게 될 것이고요. 여기가 x 이퀄 뭐가 되는 거니? 1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리고 x가 1 집어넣어 보면 y 값이 뭐가 되는 거 알 수 있어? 3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다. 그쵸? 그러면 이 y가 3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요만큼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되겠지. 알겠지? 자, fx가 1대1 함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k값에 뭘 구하랬어 얘들아? 범위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1대1 함수라는 거는 여러분 뭐지 얘들아 1대1 함수라는 거는 y값이 남아있어도 상관은 없겠지. 그러면 k값이 만약에 여기는 k값이 1이라고 한다면 이만큼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때는 1대1 뭐가 되겠어? 대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k값이 만약에 뭐 여기 있다라고 하면 이만큼에 해당하는 y값들은 짝꿍은 없겠지. 실제 그래프가 요만큼만 될 거니까. 알아듣겠지? 결론적으로 k값이라는 거는 누구보다 1보다 뭐 하면 되겠어 얘들아?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역과 치역이 같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야.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거는 여기 있는 이 y값이 모두 다 선택을 받아야 돼. 그치?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여러분이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뭐가 없어요? 1대1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어. 그치? 그러니까 k가 여기가 된다면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겠지. 그치? k가 여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관없겠지. 왜? 이미 여기 있는 친구에서 다 끝났고 여기 있는 친구들이 이쪽으로 뭐 하기만 하면 되니까 가기만 하면 되니까. 지금 여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막 1대1 계속 하다 보면 2번 같은 선택지가 나오면 이거 뭐지? 헷갈릴 수가 있다고. 이건 1대1 아니야. 알겠어? 그래서 k값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1이 되거나 1보다 작은 쪽에 있으면 당연히 여기 있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y값을 모두 뭐 하고 있어? 다 선택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공역과 치역이 뭐가 된다? 같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대1 대응이 되면 좋겠다.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는 공역과 치역이 당연히 뭐 하는 거니? 같아지면서 1대1의 관계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k값이 뭐가 되면 되겠어?
1이 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1대1 대응 그 함수에서 배울 때 이렇게 배웠죠. 어떻게 배웠냐면 얘들아 자 보겠습니다. 1번하고 2번 문제 선생님이 잠깐 차이를 조금 말씀드리면 1번 문제는 x에서 y로의 함수라는 말이 있고요. 2번은 x에서 x로의 함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자, 뭔 차이가 있냐라고 한번 선생님 보여줄게. 얘들 이거 봐봐. 이거 얘를 보면 이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보면 되겠지. 최고창이 음수니까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겠어? x 이퀄 뭐가 되겠니? 2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x 이퀄 2가 되고요. 그러면 x에다가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8에다가 빼기 1이니까 여기는 2, 뭐가 되는 거야? 3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쵸? 자, 여기서는 뭐라 그랬냐면 지금 x는 k보다 작거나 같고 y는 2보다 작거나 같아. 그치? 근데 여기 y가 3이야. 그럼 y가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가 3이면 여기가 이제 y가 2가 되는 친구가 당연히 있겠지. 그쵸? 그러면 x값은 여기에서 이것이든지 여기에서 이것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x가 k보다 뭐해? 작거나 같지? 작거나 같으니까 당연히 이쪽 부분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즉, 이 점의 좌표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 k값은 결국에는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x범위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고 y범위가 여기에서부터 이 아래쪽이면은 당연히 1대1 대응이 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fx 함수라는 친구가 누구를 지나가면 되냐? k, 2를 지나가면 끝나는 거야, 그냥. k, 2를 뭐하면 된다고? 지나가면 된다고. 정확하게 이 점을 뭐하면 되는 거야? 지나가는 k값을 구하라 그 뜻이야, 이 문제는 지금. 그래서 대입을 한번 해보면요.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4k 마이너스 1이 2가 돼야 되니까 넘어가면은 k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3이 0이면 k값은 1 또는 뭐가 돼? 3이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조심할 게 있죠. k값이 x값이 1 또는 3이야. 그렇지? 그런데 1이냐 3이냐 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당연히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쵸? 근데 그래프를 그려보지 않고 좀 빠르게 문제를 풀 거면은 당연히 x가 k보다 작거나 같다지. 작거나 같다 할 때는 작은 값. x가 크거나 같다 할 때. 크거나 같다 할 때는 당연히 무슨 값? 큰 값. 작거나 같다 할 때는 이쪽을 택해야 되고 크거나 같다 할 때는 이쪽을 택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작거나 같다 할 때는 내가 구한 두 x값 중에 작은 값이 되는 거고요. 얘가 크거나 같다가 되면은 당연히 무슨 값이 돼야 돼? 큰 값이 내가 찾는 k값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선생님은 지금 설명하니까 이렇게 지금 그래프 다 그리는 거고 여러분 문제 풀 때는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 별거 아니잖아. 그냥 x가 나오고 y가 나오고 x에서 y로의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면 좋겠어. 오케이. 그러면 나는 k, 2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k값 구하시면 끝나는 거야. 그냥. 알겠니? 그런데 k값이 만약에 작다 그러면은 작은 게 답이고 크다 그러면 큰 게 답이고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시험 볼 정도 되면은 이런 식으로 딱 그냥 아예 딱 그냥 이 풀이 과정을 딱 정리해놔야 되겠지. 그냥 풀어야 되겠지. 별것도 아닌 문제인데 고민할 게 없는 문제잖아.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은 얘들아 K에서 K야. 자, X에서 X로의 함수나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얘는 X값도 K가 돼야 되고 Y값도 X니까 뭐가 돼야 되겠어? K가 돼야 되겠지. 1번에서는 X, Y를 따로 줬기 때문에 따로인 K, 1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지만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한다면 당연히 얘네 K, K를 뭐하면 되는 거야? 대입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죠? 자, 그러면 K제곱 더하기 2K 빼기 6이
뭐가 된다는 거야? K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넘어오니까요. K제곱 플러스 K 빼기 6이 0이 되고요. 그러면 K 플러스 3, K 빼기 2가 0. K는 마 3이나 뭐가 되는 거야? 2가 된다는 얘기야. 누가 답이냐? 누가 답이냐? K가 X가 K보다 뭐 하고 있어요? 크고 있잖아. 그치? 크고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둘 중에 누구가 나오게 되더라? 큰 값이 답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 작거나 같으면은 작은 게 답이 되는 거고, 크거나 같으면은 큰 게 답이 돼야 된다. 그래프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연습할 때는 그래프 그려서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해 보시고, 시험 볼 때 이런 건 진짜 다 10초면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다 그냥.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나와요. 알겠지?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